국내 정기예금 금리가 1년 만기인 시중은행이 2% 연 중후반, 3% 초반, 저축은행은 연 3.5%인데 3억 5천 막히면 한 900만 원이 세후에 나옵니다.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냐 그러면 주담대 금리가 좀 오르고 있는데 시중에 어떤 실제 금리, 시장 주담대 주담대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이 어느 정도 이렇게 빌려서 하는 사람들은 과열이 좀 이렇게 시켜지는 부분입니다만은 실제로는 올라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대신 이자 부담이 좀 있죠. 그래서 시중 5대 은행, KB, 국민, 신한, 우리 하나, 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7.3%를 돌파했고 혼합형 고정금리는 연 4.39에서 신용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고 7.33, 변동형 금리는 연 3.83, 6.23 수준에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인플레 부분이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은 부동산이나 부동산에서 해지하거나 아니면은 주식에서 해지하는 이런 두 가지 정도밖에 없는데요. 금은 가짜금이 나와가지고 이게 전문가도 모른다는데 저는 좀 그러네요. 어쨌든 간에 금리를 위험부담 없이 은행에 정기예금으로만 넣어놔도 연 900만 원이 나온다. 3억 5천을 맡기면. 삼성전자 같은 거는 일본 분기마다 분기마다 이게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주당 삼성전자 한 주당 얼마 줬더라? 한 주당 372원. 직전 연도 4분기에는 특별 배당 205원을 포함 566원을 찍어 372원이네. 100주를 가지면은 그러면 37,000원. 1000주를 가지면 37만 원인데요. 분기 배당 1년에 이렇게 4번 주는데 이것이 4번 다 준다 할지라도 사실 이런 데가 거의 없어요. 4번 다 준다 할지라도 4, 32, 4, 7, 28 거의 150만 원인데요. 150만 주식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안전빵으로 90만 원, 900만 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현금을 자기 원금을 보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당금의 원천 배당금의 15.4% 배당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2.4% 원천 징수된다. 그래서 배당금에는 수령액은 차이가 있다. 이 중에서도 또 이게 빼나보죠. 배당금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배당으로만 하면은 사실상 이게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사람들이 안전빵으로 이렇게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이렇게 은행에 또 넣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시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자칫하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신용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빌릴 수 있는데 신용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잘 안 해주거나 이렇게 되면은 파산자들이 굉장히 늘어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채권 가격은 급락하겠습니다.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모든 채권은 급락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저금리 때 발행했던 그것을 던지게 되는 이런 그렇죠. 오랫동안 만기까지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단타하신 분들은 던지게 되죠. 그걸 예상을 했을 때 주식도 던지게 되죠. 네네.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인플레 해지는 과거의 사례들로 보면은 부동산하고 주식시장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너무 과열이 됐다라고 싶을 때 이제 미국에서도 약간 금리 인상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국채 문제가 생기게 될 것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이 이례적으로 미국의 어떤 금융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내는지 미국 국채를 22% 정도 비율을 편입시키고 금을 27% 편입시켰습니다. 미국의 어떤 사상 어떤 기존에 저금리 때 발행했던 이런 것들이 대거 차안으로 지금 돌아오고요. 그래서 차원에서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고 재정 적자도
그렇죠. 상당 부분 이렇게 국채를 많이 발행하고 전쟁 때문에도 그렇고 세금 수입의 20% 이상을 이자로 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여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금리 인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단기채 위주로 상당히 많이 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미국에 저는 자칫하면 금융위기가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그리고 좀 나중에 360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주식 하지 말라 그랬는데 순식간에 돈이 날라가거든요. 부동산도 이제 갖고 있다가 약간 부동산이 약간 떨어지면 그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게 현금성이 좋고요.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어요. 저출산 고령화여서.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데는 괜찮죠.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에서 무한정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소형 빌딩이라든지 먹자골목에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외국 관광객들이 한 2천만이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출연하는 그런 거 상권이 좋아지는 그런 데는 선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시 개발 정책을 서울시라든지 잘 지켜보고 어느 쪽 방향으로 발전이 되는가를 보고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런 이렇게 우량 물건이 이렇게 나오면 그걸 쉽지는 않겠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그렇죠. 대출을 견디지 못해서 사용업도 지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견디지 못해서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면서 동시에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이런 돈이 많이 풀리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있는 사람만 있는 거죠. 돈은 신용이 좀 안 좋은 상태라면 돈 잘 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파산이 조금 이게 형성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 지금 시중은행의 연체율 잠깐 보겠습니다. 연체율이 아직은 되게 낮은데요. 1분기 말에 기준 전체 대출 연체율 단순 평균은 0.40 굉장히 낮죠. 전분기 대비 0.06% 상승한 가파른 오름세. 농협은행이 0.5, 하나은행이 0.39, 0.38, 우리은행이 신한통상이 되게 낮죠. 예, 되게 낮습니다. 저축 그래서 5대 지방은행의 평균 연체율은 1.30입니다. 시중은행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준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업, 임대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연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빌딩이 안 채워지면 그만큼 이자로 많이 나가야 되는데 빌딩에서 그 임대소득이 낮은 이런 데서 자기 끌어져 높은 연체율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자 상환 부담 증가로 연체율이 2016년 통계 작성의 최고 수준을 보였다. 부동산 임대 건물을 갖고 있는 데서 현대적으로 연체 잘 임대가 안 들어오니까 상가가 죽었잖아요. 상가가 그때 지방 부동산은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요 신행은행 1분기 가계기업 연체율 상승. 그래서 전체 아직 연체율이 심각하냐 그러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지방은행 그다음에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조금 되는 걸로 저축은행 연체 그럼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괜찮은 물건 나오면 사야 되는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 국내 79거 정축은행의 평균 연체율은 7.12 엄청 높죠. 시중은행에 비해서는 근본적인 금융 시스템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지만 저축은행 평균 서민들이 지금 장사가 안 된다라는 거죠. 다 갖다 주고 굳이 상가가 그래서 지금 뭐래도 장사가 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식당도 그렇고요. 저축은행 평균 연체율이 우리나라 식당도 잘 안 돼요. 저출산 고령하니까 점점 그럴 것 같아. 외국인 관광객도 출몰하는데 지역은 선취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잘 나오지도 않죠 물론. 국내 79곳 저축은행의 평균 연체율은 7.2%. 저출산 고령화 지역에서는 지방 땅일 이런 것들은 그리고 황금성이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를
투자를 말씀을 드렸지만 또 사는 데만 사기 때문에 노열저림은 들어야 되는 것이죠. 고금리 장기와 건설업, 부동산업 경기 부전에 따른 부동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체 판단. 네. 고금리 장기와 건설업, 부동산업 경기 부전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여파로 작년 말에 평균 연체율이 5.46이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7.12. 그럼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나빠지고 있다, 점점 나빠지고 있다. 연체율이 저축은행이 적극적으로 연체율을 관리를 할 텐데도 7.12. 그렇게 되면 서민대율이 경제가 좀 안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사가 안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개인사업자들 또는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파산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제로는 인플레이션보다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고 중산층 붕괴, 그래서 소비의 위축, 우리나라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수입 물가도 모든 물가가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있어서 저축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중산층이 사라지고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 이 현상이 좀 강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부자들이 사는 지역의 이런 빌딩들은 그것도 임대가 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 조금 커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역별로 접근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1분기 기준 79개사의 저축은행 연체율이 7.12 이렇게 돼. 그래서 연체 대출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위험군 저축은행 수도 증가. 그래서 중도금 대출이라도 일부 부동산 기업 대출 분야에서는 연체율이 20%로 웃도는 등 집중적인 부실 발생. 그럼 이게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대출에 대해서 무한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시중은행에서는 괜찮지만 뭐 부모님 은행 시스템이 금융 시스템이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축은행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 대출을 갖다 무한정 할 수가 없고 부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빚을 이제 빌려가지고 빌리지 못해서 한계로 이렇게 몰리는 사람들이 꽤 많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무리하게, 그렇죠, 있는 빚부터 다 정리하세요. 그리고 소비를 다 줄이고, 좀 소비가 자체적으로 국내 소비가 좀 줄어들어 장사가 또 안 될 것 같긴 하죠.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빚부터 줄이고 그 자기 정해진 소득 속에서 사는 이런 전략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꽤 몇 년간의 기간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어디들을 졸라매고 저축을 좀 하는 식으로 하거나 다른 부업을 해서 추가 소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강 같은 데서 저축은행의 무리한 영업 확장 자제, 부실 채권 정리, 연체율 목표 중에서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선제적 대응에서 큰 위기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상해저축은행 작년 연체율 5%로 개선했다. 순익도 약 50% 늘었다는데요. 그렇지만 저축은행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작년 말 평균 연체율 5.46 대비해서 지금 6개월 지난 시점에 7.12로 기록됐다. 그렇게 되면 서민들의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을 보시면 저축은행이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금 순이익이 엄청 늘어나는데, 지난해 상위 10개 저축은행 합상 순이익이 410억 이렇게 됐는데, 지금 4개 SBI, OK, 한국투자, 웰컴, 에큐온다울, 신한, DB, 하나, JT, 친해 등의 합산 단기 순이익은 2,441억 원으로 집계됐다. 그래서 순이익은 5.9배, 그러니까 상위 어떤 저축은행은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유가증권 수익 증가해서 유가증권 보유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들이 좀 투자 수익, 아마 이게 이걸 삼성전자 이런 거 이렇게 하이닉스를 했나 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자
투자할 때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이자 수익은 상위 10개 저축은행 총 이자 수익이 1조 1,691억 원, 지난해 같은 보다 11.2% 그래서 다른 데 투자를 해서 이거를 이렇게 돈을 벌으려고 했던 유가증권 보유 비중, 자기 자본. 유가증권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자기들이 자금 조달 비용도 좀 높아지거나 잘 안 빌려주려고 그러죠. 부실이 많은데. 저축은행 이자 창출이 악화됐다고 보고 있다. 작년 같은 기간에 1조 3천억 원 정도인데 지금 이자 수익 1조 1천억 691억 원에서 11.2%가 줄었다. 이자 수익이 안 좋고. 그러면 이제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3.3% 이렇게 최근 1년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 저축은행 연체율도 반대게 저축의 연체율이 전년 말 대비 그래서 5%에서 7% 늘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연체 비율이 10%를 넘는 저축은행이 지난해 말 대비해서 3곳 늘어난 10곳을 기록했다. 그래서 연체 비율이 10% 넘는 이런 부분이 상상 인플러스 저축은행이 연체율이 16.97% 가장 높은 수준. 그래서 라온 저축은행 16.5, 상상인 저축은행 14.75, 조흥저축은행 14.5, 스카이 저축은행 12.64, 동양저축은행 11.16, 평택저축은행 11.11 이렇게 대백저축은행 11.94, 흥국저축은행 10.36, 용창저축은행 10.03, 전체로 10%를 넘겼다. 지난해 말 대백저축은행 8.48 수준 연체율에서 1분기 만에 연체율이 12%고 특히 지방 쪽이 안 좋아요. 지방 부동산이 지금 상당히 안 좋고 저출산 고령화기 장기적으로 서울 사람이나 대도시 사람이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잘 안 사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흥국저축은행도 작년 말에 6.8 또는 중창저축은행도 7.96 대비해서 3.5% 2.07%에서 약간 10%에 진입했다. 대형 저축은행에서 연체율 상승이 이루어졌다. 작년 말에 8.59 한투에서 연체율이 9.92로 지켜서 10% 건전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OSB 저축은행이 자산 2조 원 정도인데 지난해 말 6.58에서 지금 1분기 9.86으로 3.28이나 상승했다. 그래서 부동산업이 임대업에서 지금 안 좋다라고 나와서 임대가 잘 안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그 중에서 우량 물건을 목자골목이나 관광객들 많이 출연하는 물건들을 부동산에서 이렇게 알아놨다가 부동산 쪽에 내놓으니까요. 알아놨다가 거기서 물건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인플레 해지는 부동산이 최고입니다. 땅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제주도 괜찮다거든요. 그것도 사는 데만 사기 때문에 핵심 지역 로얄 자리를 그렇게 고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주도가 그렇게 연체율이 좀 일어나나? 제주 지역 예금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1% 수준을 기록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건설 투자 부진, 관광 및 내수 소비 위축, 가계와 기업의 상환 능력이 1% 정도는 망할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경기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관광 같은 거는 잠깐 반짝하면 어떻게 다녀가는 거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사는 사람 소비를 만족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있나 그 문제가 있나? 제주저축은행 연체율을 볼게요. 제주지역 예금행 연체율이 1% 안팎, 그래서 전국 평균을 웃도르고 있다. 다중채무자의 상환 능력 악화, 개인 신용대출 연체율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저축은행
지금 저축은행 서민들의 경제가 상당히 안 좋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다. 제주도 국내저축은행의 2026년 1분기 평균 연체율은 6.7인데 실제로는 7.2%, 기업대출에서 8.9, 가계대출에서 4.8. 가계대출에서 저축은행이 좀 이렇게 기업대출 아마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쪽인가 전체 연체율이 기업대출이 지금 거의 9%네요. 건설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0년 3월 말 기준에 제주 지역 금융기관 1금융권 1.05%, 전국 평균 0.56 대비 높은 수준. 이게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기업 대출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제주도 내 지방은행 연체율 중저 신용자 대출 비중 증가 6.88%, 전국 대비 높은 연체 6.8%, 전국 평균 정도에 그게 있네요. 6.88 이렇게 아주 심각하진 않지만 일단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연체율이 많이 늘어나서 스태그플레이션 서민 기준으로 해서 경기가 아주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번 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어쨌든 돈은 많이 풀릴 거다. 우리나라 무역 흑자가 있어서 잘 되는 데만 잘 되는데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돈이 이제 풀리게 되는데 여기서 잘 되는 돈이 있는 사람만 있고 없는 사람은 없는 이런 신기한 상황이 금리를 올렸다가 이제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서민 경제를 작살내겠죠. 근데 실제 시중 실질 금리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시중 실질 금리는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기 기준금리가 안 올라가더라도 실질금리가 시장 실질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많은 사람이 또 이렇게 자칫하면 파산할 수 있겠구나. 대출 관리를 안 할 수도 없어요. 부실하게 되니까. 또 빚을 정리하고 일정 부분 저축으로 올인하고 소비를 좀 줄이면서 돈이 없는데 빚으로 소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본을 축적하는 식으로 투잡 뛰거나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도박용 쾌락 이런 거 섹스하게 유용하시다가 이렇게 그 돈 누가 돼요? 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집안에 그런 사람 호되게 자살을 그래서 어려운 약간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게 빚부터 정리하시는 게